세계적으로 웰빙 바람이 불며 건강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엄선된 유기농 식재료들이 우리의 밥상에 오르고 있는데, 하지만 그 건강한 식재료도 이것 하나로 불량 식재료가 돼버린다고? 음식의 베이스가 되는 양념에서는 일반 주부들의 인식이 좀 약하지 않나. 아무리 좋은 식자재를 쓴다 하더라도 불량 양념이 들어가면 그 음식은 오염되어서 불량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산 짝퉁 양념이 아닌 우리가 마트나 슈퍼에서 구입하는 정상적인 양념에도 문제가 있다는데, 식자재는 뭐 자주 바뀌어서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은 이런 양념들은 제한적이고 같은 걸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어떤 양념이 들어가서 음식을 반복해서 먹는가에 따라서 크게 건강에는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양념이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쓰시는 양념을 질 좋은 양념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그 음식의 메인 재료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간장, 소금, 설탕, 식초, 식용유 같은 양념은 음식의 맛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만 이해하는데 질 좋은 양념이 음식의 질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먹는 양념의 질이 우리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동물들은 야생에 생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금을 따로 섭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화식과 재배식, 사육식을 하면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같은 주요 영양소는 풍부해진 반면에 비타민, 미네랄, 효소, 파이토케미칼, 기타 생리활성 물질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족분을 양념을 통해서 공급해서 음식 속에 하나, 둘 첨가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하는 시판용 양념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 조리를 하시는 여자분도 아닌데 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양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게 됐어요? 네, 사실 저는 대학교 이후에 정상적인 변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지독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환자죠. 근데 부끄럽게도 제가 한의사지만은 제 이 문제되는 장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약이나 이런 걸 써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올바른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제가 자연식, 그다음에 건강식 위주로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비빔밥을 한 달간 계속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럴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비빔밥이 웰빙 음식이냐 아니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속에 들어가는 고추장, 참기름, 이런 그 야채를 볶을 때 식용유, 이것이 비빔밥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시중에 그냥 흔히 먹는 비빔밥에는 그런 좋은 양념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제 몸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한 화학 조미료 섭취로 뭐 병이 났던 사례자분들이 네. 계셨습니까? 네, 제가 아토피 환자를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원병이라는 병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암몽이요? 네. 그 담원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같은 것입니다. 그 담음이 혈관의 기름때, 내장 지방, 근육의 젖산 피로 물질, 기타 인파의 부종,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우리 몸에 축적이 되죠. 그런데 이런 담음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첫 번째가 이유 없이 피곤하다. 그다음에 주변에 보시면 옛날보다 비슷하게 먹거나 덜 먹는데도 살이 찐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 담원병이 한 2, 3단계 됩니다.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면 소변이 시원치 않거나 나중에 날씨 흐리고 비올 때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그런데 이런 담음의 증상들이 밀가루 튀긴 음식, 술, 고기, 인스턴트 가공식품, 그리고 기타 이렇게 외식을 자주 하는 분들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좋지 않은 양념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질 나쁜 양념을 쓸 경우에는 우리 몸에 그것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양념은 독이 된다. 이 고세의 말씀입니다. 그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햄버거가 좋지 않다는 것은 그런 패치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다진 고기가 만들어질 때 어떤 베이스 양념들이 들어가느냐. 햄버거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정제 소금이 들어갑니다. 온갖 화학 조미료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지면 햄버거가 나쁜 음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또 흔히들 또 그러잖아요. 이 정도 먹으면 사람 죽지도 않아. 괜찮아. 건강을 크게 해치는 거 아니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양념은 매일 우리가 미량이나마 안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어떤 양념이 들어가는가가 평생을 먹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술도 과음을 폭음을 한두 번씩 하는 것보다 매일 먹는 술이 더 치명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소량 미량이라도 죽지 않아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소금이 최악의 소금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예, 사실 육안으로 보면 천일염과 거의 구별이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소금입니다. 함부로 드시면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예.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금입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금입니다. 예? 우리가 플라스틱을 태우면 염소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염소 가스를 중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양잿물이라는 수산화 나트륨을 거기에 중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의 나트륨과 염소 가스의 염수가 결합해서 NaCl, 즉 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라스틱을 태운 연기에서 얻은 소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테니스 코트장이나 가죽을 무드질할 때 공업용으로 쓰는 세상에 것입니다. 그거 여기 와서 네. 또 처음 알았네. 사실은 이런 소금도 간혹 김치 공장이나 젓갈 공장 이런 데 소비가 되어서 TV나 신문지상에 막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우연히 가서 먹는 식당의 김치가 이런 최악의 소금이 안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이죠. 요즘 사람들 빙수산은 요새 누가 먹냐 하겠지만은 아직도 냉면집, 분식집, 고깃집 태위의 식초병이 거의 대부분 빙초산에 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단무지, 피클, 초고추장 이런 걸 만들 때도 거의 빙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닭을 시켜 먹을 때도 무닭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성분 표시를 가만히 보면 빙초산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빙초산을 이제는 많이 먹지 않지만은 아직도 이런 식품 가공 공장이나 일반 식당에서는 빙초산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죠. 네. 원래 된장을 만들 때는 네. 밀가루가 전통 된장에 들어가지 않죠. 근데 요즘에는 고추장을 만들 때, 된장을 만들 때, 심지어 간장을 만들 때도 밀가루가 다 들어갑니다. 그 감칠맛을 위해서. 그래서 밀은 전분이고 전분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 당분으로 당화가 되기 때문에 순수한 전통 콩으로만 발효하면 좀 짜거나 매울 수가 있는데 예. 밀가루가 들어가면 좀 더 감칠맛이 높아지니까 맛을 위해서 요즘 대량으로 생산되는 된장, 고추장, 간장에는 그 밀가루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탕은 안 그렇습니까? 그 전통적인 고추장에는 설탕 대신 조청이 들어가죠. 예. 근데 이제 대량 생산되는 고추장 속에는 정제 설탕이 들어갑니다. 이런 그 각각의 재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네. 그 시중에 흔히 파는 이런 고추장이 있고요. 예.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만든 명품 양념이 되겠습니다. 예. 이 고추장 가격은 거의 1kg에 2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속성으로 만들어진 이런 고추장은 한 6천에서 1만 원 이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가격 차이는 사실은 이런 고추장은 발효가 되지 않는 생 고추장이죠. 그냥 단순히 재료만 혼합한 것이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숨쉬는 온기 항아리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발효 숙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런 아밀라제나 프로테아제 같은 엄청난 소화 효소들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를 하자면요. 이 식초인데요. 사실 식초는 크게 천연 발효 식초, 양조 식초, 빙초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양조 식초라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흔히 쓰는 등급의 식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 욕심에는 건강을 위해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제대로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쳐서 온갖 유기산들이 들어있는 천연 발효 식초를 먹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요. 그건 누구나 다 원하는 바죠. 네. 근데 그 장사하는 집에서는 뭐 남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들 하더군요. 저도 한의원에서나 환자분들한테 건강한 양념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사 먹으라고 하면 당장 이렇게 리액션이 비싸서 어떻게 사 먹어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빙초산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00원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콜라 값보다 더 싼 저질의 양념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좋은 명품 양념들을 종류별로 다 사더라도 한 20만 원 남짓되는데 사실 주부한테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는데 한 번 사놓으면 3개월, 6개월 먹기 때문에 예. 한 달에 한 3, 4만 원만 쓰면 됩니다. 외식 한 번 안 하면 되는 가격이에요. 예. 이렇게 보면 이 가치는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가정에서 먹는 음식은 비교적 화학 조미료도 요즘 많이 안 쓰는 추세고 이 양념도 그런 저질의 양념을 안 쓰니까 안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자, 이거.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쓰는 양념 중에서도 건강을 위해서는 쓰지 말아야 될 양념들이 가정에서도 쓰이는 아이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간장에 숨어 있는 충격적인 진실이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간장은 염산으로 만든다. 이 문구만 보면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간장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산분해 간장입니다. 산분해 간장. 지금 제 앞에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순서대로 지금 나열한 것입니다. 이 중에 염산으로 분해한 산분해 간장이 이 세 번째, 그다음에 이 여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서는 간장을 만드는 공법의 차이입니다. 공법의 차이. 네. 그런데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간장은 그 콩 속의 단백질이 분해되기 위해서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량 생산되는 공업자 입장에서는 이건 대단히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이죠. 그래서 콩 속의 단백질을 염산으로 분해하면 하루 이틀 만에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분해된 염산 분해 그 간장의 베이스는 그대로 음식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중화하기 위해서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양잿물을 다시 넣어서 이것을 중화시킵니다. 이런 게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게 3분의 간장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모든 공산품들은 원료를 이런 라벨에 표기를 안 하면 엄청난 불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벨 보는 법만 알아도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허, 자 보십시오. 위에 있는 거는 양조 간장의 대표적인 라벨이고 아래 것은 혼합 간장의 대표적인 라벨이 되겠습니다. 이 혼합 간장이라고 하는 이 3분의 간장이 양조 간장에다가 3분의 간장을 섞은 겁니다. 보통 2대8에서 7대3 이렇게 섞는데 예. 이 혼합 간장은 보시다시피 양조 간장 7%입니다. 예. 3분의 간장 93%예요. 그런데 3분의 간장은 사실은 요즘 100% 유통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조 간장이 흉내 내듯이 살짝 집어넣고 혼합 간장 이렇게 해서 파는 것이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원료가 단백질 원료가 탈지 대두가 들어가고요. 역시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라벨만 한번 뒤집어 보셔도 사실은 3분의 간장인 걸 뭐 너무나 빨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확인. 네, 여기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간장에는 조선 간장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발효 숙성의 기간에 따라서 국간장, 중간장, 진간장을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런 외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3분의 간장, 이런 모든 기술들이 일본에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외간장은 화학적, 공업적으로 만든 진간장이 들어오면서 조선간장과 구분하기 위해서 외간장, 조선간장 이런
용어를 붙인 겁니다. 예. 자, 이게 주로 식당에서 쓰는 3분의 간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름은 진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근데 진간장의 오리지널 의미는 우리 조선간장, 매주의 간장을 띄워서 만든 이 조선간장이 5년 이상 발효 숙성된 진짜 약처럼 쓸 수 있는 진짜배기 간장에만 진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진짜를 붙일 수 있는데. 네, 이런 진간장은 색깔이 되게 진하고 걸쭉하고 감칠맛이 깊고, 근데 이런 진간장은 그런 형태와 맛과 이 느낌만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뭐 일주일 안에도 이런 진간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간장 종류를 좀 더 말씀드리면 예. 3분의 간장, 혼합간장, 양조간장, 그다음에 전통 발효간장 있습니다. 예. 이런 자연 발효 간장은 자연 속에 있는 다양한 종균들이 들어와서 이 콩 속의 단백질을 분해한다면, 양조 간장은 그 회사 특유의 종국이라고 하는 특정 균만을 넣어서 속성 발효해서 단백질을 분해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역시 이런 속성 발효된 단일균을 넣어서 발효된 양조 간장은 이런 전통 간장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영양이나 맛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라벨에서 보셨듯이 양조 간장 속에도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3분의 간장이나 양조 간장을 만들 때 중요한 색소가 있습니다. 그게 카라멜 색소라는 것입니다. 3분의 간장은 단순히 염산의 콩 단백질을 분해한 거기 때문에 검은 빛깔이 나지가 않죠. 그런데 간장을 만들려면 예. 검은 빛깔이 나는 색소가 필요합니다. 예. 그럴 때 주로 쓰는 것이 이 카라멜 색소가 되겠습니다. 이 카라멜 색소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색소 중에 하나예요. 이 카라멜 색소를 만들 때 또 이 암모니아가 쓰입니다. 우리가 모처럼 온 가족이 먹는 이 불고기에 이런 염산과 암모니아가 들어간 간장으로 그게 양념이 버무려진다면 참 이것은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지한 거죠. 지금 감칠맛을 내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MSG라는 그 글루타메이트.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을 분해하면은 글루타메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감칠맛 나려면 밀가루에서 나오는 물질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가다랑어 포라고 우리가 갓소부시라고 하는 우리 생선에서 나오는 그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그 감칠맛.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아주 맛이, 우리가 땡기는 맛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장을 먹었을 때 또 밍밍하다고 얘기했던 게 결국은 이제 그런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서 맛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맛으로 선택할 거냐, 건강을 위해서 간장을 먹을 거냐를 우선 국민들이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식 방법으로 질 좋은 재료와 그 오랜 기다림의 발효 숙성을 거쳐서 만드는 진품 양념을 만드는 좋은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찾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극히 소수의 건강을 아주 생각하는 사람의 일부에서만 사용되고 있지, 지금도 이런 질 좋은 전통 발효 간장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념은 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머릿속에 주입한다면 가격으로 구입할 게 아니라 가치로서 구입하고, 이렇게 자기 신념에 의해서 만드는 그런 질 좋은 양념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비해 줌으로써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간장 맛을 좀 비교해 보면 또 어떻습니까? 네, 여기에 3분의 간장이고요. 예, 여기에. 이게 전통 발효 간장인데 우리 허참 저보고 사회장. 3분의 간장을 하긴 뭐 아침에도 네. 먹고 왔는데 뭐. 예. 예, 전통 발효. 아우 짜. 오늘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진짜 MSG가 듬뿍 들어가 있는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짜르르하죠. 예, 엄청 달고 그래서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 있다는 걸 확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확연히. 근데 사실 우리가 입맛에 한번 길들여진 그런 맛을 바꾼다는 게 참 그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판되는 간장에 길들여진 분들이 그걸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우리가 전통 발효 간장이
건강에는 참 좋은데 사실은 이게 좀 많이 짭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일반 가정에서는 이 전통 간장을 쓰기가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런 밀가루가 들어가고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서 이 감칠맛과 단맛이 더해진 이런 3분의 양조 간장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재래 간장이 자꾸 맛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맛간장을 만드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맛간장은 그 재래간장, 우리 전통 간장과 물을 1대1로 섞어서 거기에 다시마, 다시 한번 멸치. 표고버섯, 표고버섯. 멸치, 무. 콩을 넣어도 되고요. 예예예. 양배추, 양파, 아 약간 달짝지근한. 예, 이런 거 좀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표고버섯도 멸치 액젓 넣죠. 살짝 넣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한 5시간 정도 중불에 오랫동안 끓이셔서 식혀서 예. 쓰시면 건강과 맛을 함께 찾을 수 있는 맛간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천연 재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식용유 한 달만 지나도 독소가 나온다. 어머. 참여자 선생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집에서 식용유를 구입하면 보통 얼마 만에 한 통을 다 쓰시게? 우리가 튀김을 안 해가지고 그냥 뭐 볶고 이럴 때만 조금씩 써서 글쎄 한 1년 정도 가더라고요. 네. 이게 보통 아마 일반 가정에서도 튀김을 많이 하지 않으면 식용유 한 병 쓸 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열과 산소에 가장 약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이렇게 뚜껑을 열고 공기에 노출된 상태에서 오래되면 이 과산화 지질이 형성이 되고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대량의 활성산소를 유발시켜서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용유는 가능하면 큰 병을 사지 마세요. 가장 적은 용량을 사서 뚜껑을 따면 한두 달 안에 빨리 먹는 게 아니 건강에 그게 좋다고 볼수 그 있어요. 뚜껑을 그 한두 달 안에 땄는지 뭐 2달 전에 땄는지 그 주부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하잖아요. 갖다 쓰기 전에는. 네, 보통 식용유가 산패되었다고 하는 가장 흔히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식용유의 거품이 일어날 때 그게 빨리 가라앉지 않으면 일단 산패되었다고 보시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표면에 이렇게 거품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빨리 진정이 되고 가라앉으면 괜찮은 것이고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예, 그 거품이 생성된 게 아, 빨리 가라앉지 않고 빨리 없어지지 않으면 일단 상태가 됐- 건강을 위해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사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식용유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박 고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식용유로 가장 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도표로 각 식용유별로 점수를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콩기름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기름이 콩기름입니다. 네. 예. 그 콩기름은 저는 10점. 100점 만점입니다. 아,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안 예. 돼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름을 먹는 방식은 압착 방식이에요. 눌러짠 기름. 그런데 사실 눌러짜면 5에서 20% 정도밖에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콩기름이 싸냐면 바로 핵산과 벤젠 같은 석유에서 분리 정제한 유기화학 용매의 콩의 기름을 녹여내는 방식으로 지금 식용유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속이 핵산에 담긴 콩입니다. 이 핵산이라는 물질이 얼마나 휘발성과 가연성이 강한지를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묻혀서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거의 이것은 뭐 석유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휘발성 물질이 콩 속의 기름을 거의 100% 녹여내는 것입니다. 핵산도 마찬가지로 강한 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식용유를 용출해내고 나면 이 핵산과 기름이 섞여 있는데
이것을 중화하기 위해서 강한 알칼리성인 양잿물을 또 첨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화학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이 콩기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다양한 기름들이 정제유라는 이름을 씁니다. 정제유라는 것은 모든 방식이 압착 방식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식용유를 다 정제유라고 하겠습니다. 네. 트리그리셀라이드라는 100% 순수 기름만 정제되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원재료의 다양한 영양물질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실 콩기름이 광고나 TV를 보면 많이 튀김용으로 쓰이는 광고가 나올 거예요. 사실 열에 약합니다. 튀김용으로 그렇게 적당한 기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콩기름을 그렇게 건강한 기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 예. 다음 옥수수 기름. 옥수수 기름이야 뭐 콩기름보다 훨씬 점수가 높겠죠. 예. 그죠? 네, 그런데 옥수수 기름도 역시 그렇게 높은 점수는 100점 만점에 30점 줄 수 있다. 주기가 힘듭니다. 낙제 점수. 네. 역시 옥수수를 만드는 것도 정제 방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점수는 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참기름은 점수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쓰고 있는 참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참깨를 직접 눌러 짠 기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막기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옥배유 75%에 참깨 시즈닝 이런 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고깃집 가거나 아니면 비빔밥에 참기름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예. 이게 거의 다 막기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막기름은 참기름이라고 우리가 알고 먹는데 사실은 참깨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옥배유라는 것이 옥수수 씨눈을 분리 정제한 기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기름 색깔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옥배유가 베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깨 씨눈은 참깨 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즈니. 옥배유에 참깨 향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맛으로 볼 때는 참기름과 구별을 할 수가 없죠. 고소해요. 예. 그래서 고기 먹을 때 기름장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식용유 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산 참깨를 짜면 소주 한 병짜리 이웃들이 한 보통 2만 원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참기름 인심이 일반 식당에서 후하게 그렇게 마구 줄 수가 없습니다. 갖고 가서 먹어야 되겠다. 참기름 먹어라. 그리고 참기름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참깨를 오래 볶을수록 좀 더 진한 색깔이 나오고 좀 더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지나치게 참깨를 오래 볶으면 또 이 타면서 벤조피렌 같은 안 좋은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갈색을 띠는 정도가 적당히 볶은 참기름의 색깔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들기름. 들기름은 몇 점 받아가나요? 예. 백점에 만점하고 5와 10점. 예, 들기름은 10점짜리도 있고. 극과 극의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름 섭취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기름이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양에는 아마인유, 동양에는 들기름으로 이 오메가3를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기름에 비해서 열과 산소에 좀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들기름은 짜면 일주일 안에 다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서늘한 곳에 밀봉해서 잘 보관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들기름은 무침용이나 이렇게 열을 가하지 않고 요리에 쓸 때 들기름을 많이 쓰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기름을 드실 때 예. 허찬 선생님께서도 뭐 오늘 아침에 예. 기름 바른 김에다가 밥을 싸서 드셨다고 하는데 아유, 얼마나 맛있는데. 사실 대부분 참기름을 바르지만은 들기름 사용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기름은 열이 약하기 때문에 이 발라서 굽는 과정에서 좀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기름을 쓰실 때 이 점만 아주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이 포도수유는
40점이네요. 역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가 튀김용으로 쓰기 적당한 기름을 발연점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식용유 중에서 발연점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포도수유입니다. 이 타는 온도가 한 240도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발연점이 높다는 것이 정제되는 과정에서 발연점이 높아진 거지, 그리고 튀김용으로 적당하다 아니다는 발연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역시 포도씨유도 그렇게 큰 점수를 주기는 힘듭니다. 네. 카놀라유 자, 이 까놀라유는 아주 50점이네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기름입니다. 유채꽃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호롱불로 주로 쓰던 기름이 이 까놀라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이 심장병을 유발할 만한 안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갑상선 비대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 캐놀라유 유채 기름을 바로 식용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어느 농학자가 1978년도에 그런 심장병과 갑상선 종대를 유발하는 성분을 배제한 유전자 조작된 씨앗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인이 만든 기름이라고 해서 캐놀라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카놀라유 부연 네. 설명드리면 다른 기름하고 달라서 몸이 무치해요. 맛이 전혀 안 느껴지고 향도 예. 없어요. 그래서 조리를 하실 때 간혹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원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리고 살리니까. 싶으실 때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식물성 식용유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름은 유전자 조작이라는 이런 것에서 안전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냥 중간 정도 50점을 50점. 예. 다음엔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네. 가장 기대되는 올리브. 예, 가장 기대되는 올리브. 예, 좀 점수를 기대되는 올리브. 좀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기름의 대명사. 이야. 근데 올리브유와 이 위의 기름의 가장 큰 차이는 네. 씨앗에서 기름을 얻었느냐, 열매에서 얻었냐의 차이입니다. 아, 근데 모든 씨앗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엔자임 인히비트라는 효소 조해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속의 소화작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씨앗들은 대부분 볶아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올리브유는 우리가 과일의 당도가 높듯이 이 올리브 과일은 그 과육 속에 기름 성분이 많은 과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짜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런 정제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열에 강한 오메가9 계열의 기름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태생적 장점이 있습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이런 면에서 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올리브유 하실 때 집에서 이렇게 그걸 보관하시면은요. 예. 가끔 그 밑에 이렇게 하얀 침전물이 생겨요. 여기에요. 예, 그러면은 주부님들이 그게 상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온도 때문에 응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유는 보관하실 때 냉장 보관하면 안 되고 그냥 실온 그리고 빛이 보이지 않는 좀 어두운 곳에 두면 되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하얀 침전물이 생기시면 버리지 마시고요. 그 실온에 좀 어두운 곳에 두시면은 다시 괜찮아집니다. 신문지에 싸가지고. 거의 100점이 가까운, 네? 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까지 보니까 그래도 먹거리는 하나 있네요. 네. 자, 그다음에 100점 만점에 100점은 없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100점은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 100점 기름이 인공 경화유 마가린 쇼트닝이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액체 기름을 수소 첨가 반응을 거치면 이게 경화되어서 고체로 굳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마가린이 나왔을 때는 아이고. 식물성에서 얻을 수 있는 기름이라고 해서 대단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학이 발달하면서 인공적으로 수소 첨가를 해서 만들어진 이런 인공 경화유가 엄청나게 트랜스 지방이 많이 형성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1900 초반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심장병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속도로 이 심장병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핵심에는 인공 경화유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필. 아, 고춧가루. 가짜 고춧가루에 구두약이 들어있다? 정말 최악이다. 아유. 구두약!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이 말만 들으면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구두는 이 광택이 나야 멋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고추도 똑같이 구두처럼 광택이 나야 이게 고추로서의 그 이쁜 모습이 납니다. 그래서 구두의 광택을 내는 걸 발색제라고 합니다. 이 발색제를 좀 양심불량인 불량 고추 가루를 만드는 업자들이 이 간혹 이 섞어서 이 고춧가루가 좀 더 이쁘게 발색이 되도록 하는 이런 고춧가루가 사실 좀 유통이 되어서 문제가 되긴 합니다. 네. 우리가 고춧가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품 고춧가루와 가짜 고춧가루. 그런데 가짜 고춧가루의 특징은 중국산 수입 다대기 양념을 국산 고춧가루처럼 중갑시키는 이런 면이 있고요. 또 이 전혀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고추씨 이런 데다가 이 빨간 착색젤, 파프리카 색소 같은 걸 입혀서 가짜 고춧가루를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량 고춧가루가 지금도 유통이 될까? 이게 예전에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발표가 됐었죠, 이거. 네. 예. 지금도 이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인터넷 뉴스 같은 거 검색해 보니까 불과 최근에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중국산 수입 다진 양념을 국산 고춧가루로 둔갑했다는 이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불량 가짜 고춧가루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중국산 이런 고춧가루를 그대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가 270%나 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수입하기 힘듭니다. 근데 한 번 가공을 한 것, 그러니까 중국산 다진 양념이라는 것은 중국산 고춧가루에다가 마늘분, 양파분, 이런 색소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 만든 이런 다진 양념을 중국산 호남 양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세가 불과 35%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낮췄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진 양념을 수입해다가 그런 다진 양념과 고추씨를 8대2 정도로 섞어서 거기에 색소를 입혀가지고 팔면 원가가 1,000원짜리가 갑자기 7,000원에 팔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유혹에 자꾸 생산업자들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다대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형태로 들어온다. 네, 이거죠? 그렇죠. 수입될 때는 이런 형태로 들어옵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화학 조미료도 들어가고 마늘분, 뭐 양파분 이런 것들이 섞여서 들어오는데 사실 그 재료 하나하나도 사실은 신선한 건지는 모르죠. 예. 어쨌든 한 해에 이런 다진 양념이 보통 5만 톤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실제로 수입되는 고춧가루는 400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도 안 되죠. 아니 내가 네. 그러면 이게 맛을 보면 고춧가루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마늘 냄새도 나고 다 여러 가지 냄새가 나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고춧가루로 변할 수가 있는 근데 거예요? 이제 이것을 순수히 고춧가루만 우리가 가정에서 쓰게 되면은 좀 구별이 되는데 대부분 이런 다진 양념들은 그 식품 가공 공장으로 많이 갑니다. 그 김치나 공장으로. 그다음에 고추장이나 그 2008년도에 대기업에서도 이런 다진 양념을 이런 고추장을 만들 때 쓰다가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진 양념들은 대부분 그런 식품 가공 공장이나 아니면 김치 공장, 그리고 일반 식당 이런 데 납품되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쓰기는 그렇지 힘들죠. 않은 김치 공장도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 사실 제가 조금 말이 조심스러운 것은 그 일부의 이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조금
그 듣는 분들이 좀 새겨서 알아서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히 가정이 아닌 식당에서 뭘 쓰고 그걸 어떻게 압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히 예. 이 고춧가루 구별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두부는 흰색이라서 좋은 고춧가루에서 이 끓인 이런 두부는 물에 씻게 되면은 금방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근데 좀 이런 착색제나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물에 씻어도 이게 좀 빨리 이게 색깔이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것에 의해서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 게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네요. 네네. 하나 비교할 수 있는 간단히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프라이팬에 고춧가루와 기름을 1대1로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잠길 정도로 넣고 네. 프라이팬에 볶아보는 방법. 이렇게 볶아보면 내가 사온 게 네 여기서 비교해 보시듯이 이 착색을 시키기 위해서 검은 붉은색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해봐도 돼. 네. 그리고 이 좋은 고춧가루로 만든 것은 색깔이 비교적 그렇게 진하지 않습니다. 좀 맑고 네. 색깔이 주황색 계열이 나죠. 뭐 이런 것으로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